네, 자, 상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번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하기로 했죠? 우리 그 44페이지 2번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 뒤에 히읗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가락,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 할 때는 히읗이 안 나오죠. 그런데 머리카락 할 때는 이렇게 가락이 아니라 카락이 되는 거 보면 머리에 히읗이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합성어가 될 때 히읗이 튀어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코기 있죠? 이것도 살 플러스 고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그냥 저 히읗이 안 튀어나오다가 살코기 할 때는 살 플러스 히읗 플러스 살 히읗 플러스 고기 이래가지고 살코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숙회 같은 경우에도 수 플러스 수 히읗 플러스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숙회가 되고 수컷, 수탉 이런 식으로 수도 역시 히읗을 숨겨 있는 그런 그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히읗 고경 체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히읗 고경 체언 뭐 이런 거는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간 우리말에는 이렇게 히읗이 숨겨져 있다가 합성어가 될 때 히읗이 튀어나오는 그런 언어가 있다. 그런 용어가 있다. 그런 단어가 있다. 예,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살, 수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고요. 안팎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안 플러스 박인데 요게 이제 그 뒤에 박하고 합쳐질 때 팍이 되죠. 박. 예, 이런 식으로 히읗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할 때 안에. 자, 그 다음에 그 암캐 할 때도 역시 암에 히읗이 그 숨겨져 있어가지고 암캐, 암컷, 암탉 이런 식으로 히읗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휘파람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휘 플러스 바람인데 예, 이게 합쳐지니까 휘파람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휘에도 역시 히읗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해설에 그 암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표준어 규정 7항에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털짜기, 수퇴짜기, 수퇴지, 수평아리 이렇게 저 9개 그 예외를 볼 수 있습니다.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탉나기, 암털짜기, 암퇴지, 암평아리 이렇게 9개를 그렇게 예시를 하였는데 그러니까 수 9개, 암 9개인 거죠. 자, 요거 뭐 뒤에도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잠시만 이제 먼저 이렇게 다뤄보면은 요 수에 관련된 거 있죠. 수가 그냥 수로 적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로 적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뭐가 기본일까요? 가장 기본인 건 바로 수,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요 수하고 수 히읗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예외들이에요. 그래서 수에 해당하는 것, 요 예외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 히읗에 해당하는 거 9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 히읗, 그러니까 수세에 해당하는 것, 요 3개에 해당하는 거는 양염소쥐예요. 양염소쥐. 요 3개만 수세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다 수 히읗에 해당하는데 그 수 히읗에 해당하는 것, 요 9개 중에 보면 이제 그 동물에 관련된 게 이제 7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물에 관련된 게 2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기 개 종류가 다 들어갑니다. 개와 수개, 그다음에 수강아지, 강아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닭 종류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닭과 그다음에 병아리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돼지, 당나귀, 그 다음에 것. 예, 요 것도 이제 동물이죠.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7개에다가 그 다음에 사물 2개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돌적이와 수톨적이, 이렇게 암톨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수 히읗에 해당하는 건 암 히읗에도 그대로 해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9개 암 히읗에도 그대로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와, 그래서 수키와 암키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돌적이는 뭐냐면 경첩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첩이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미다지문 있죠? 미다지문 이렇게 여다지문이죠. 여다지문. 예, 그 여다지문을 얘기할 때, 예, 그때 이제 여기 문하고 문설주 사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게 하는, 예, 그런 이제 쇠로 만든 장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문설주에 달려있고, 하나는 문에 달려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면은 이렇게 벌어지고, 예, 문을 닫으면 이렇게 닫혀지고, 예, 닫아지고 하는, 그게 이제 경첩이에요. 예, 그래서 문설주에 달려있는 게, 걔가 이제 암톨적이고, 문에 달려있는 게 수톨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톨적이 암톨적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뭐 문을 열고 닫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그게 바로 이제
경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유, 경첩은 한자어고요. 경첩의 고유어 돌적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키와 암키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와가 이렇게 보시면 위에 얹는 게 있고 아래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얹는 게 이게 수키와고 아래에 이제 있는 그 기와가 이제 암키와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수에 붙는 것, 수, 히읗이 되는 것 다 암, 히읗도 붙을 수 있는 그런 9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12개만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수강아지입니다. 그렇지만 수고양이입니까? 고양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양이입니다. 수고양이. 그 다음에 개미, 거미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데 개미, 거미 여기에다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개미, 수거미 그런 식으로 이제 수개미, 수거미가 아니라 수개미, 수거미로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 같은 경우에 아니면 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숫하고 좀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용, 소 이런 거 숫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수소, 수용 그렇게 써야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다루었고요. 아래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좁쌀과 좁쌀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뒤에 있는 좁쌀 이렇게 비읍이 드러나는 경우 물론 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쌀이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으니까 비읍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합성할 때 비읍이 드러나는 것 비읍이 드러나는 대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좁쌀이라고 뒤에 걸로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쓸다 휩쓸다 이것도 휩쓸다죠. 그러니까 그 쓸다가 옛날에 비읍 시였기 때문에 그 비읍의 흔적이 남아서 휩쓸다가 되는 것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햇살과 햅쌀이 있는데 이것도 햅쌀, 비읍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대로 적는다.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몹쓸 같은 경우에도 뒤에 쓰다에서 온 거거든요. 비읍 시옷. 그런데 그게 이제 몹쓸 같은 경우는 아예 시옷이 떨어져 버려요. 시옷이 떨어지면서 비읍만 흔적을 남기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읍이 발음에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소리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몹쓸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읗이 드러나는 것도 역시 히읗이 드러나는 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안팎, 안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팎 이렇게 써져 있는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아리, 이것도 그 병아리, 닭, 얘네들은 다 개종류와 함께 모두 다 수 히읗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 히읗을 취해서 수평아리라고 그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연습 문제가 있네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쭉 한번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고 앞에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앞에 거 제대로 배웠나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훌쩍 또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47페이지 한글 맞춤법 제32항에서 40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간고사 그걸 할게요. 중간고사 범위를 예언을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우리 58페이지까지 그 한글 맞춤법 40항까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2주에 걸쳐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텐데, 하여간 2주 동안 약간 좀 수업이 시간이 좀 약간 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하여간 어쨌든 남으면 남는 대로 그렇게 하여간 정확하게 40항까지만 그렇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47페이지, 물론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4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길라잡이가 있는데, 길라잡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이 좀 어려우면 길라잡이가 있죠. 그래서 길라잡이 보시면서 뒤에 내용을 가늠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라잡이 보시면 2절은 한글 맞춤법 해설 32항에서 40항까지 내용을 다루고요. 2절의 내용은 제4항 형태에 관한 것에서 제5절 준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또 준말로 가능하고 어떤 것은 준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길라잡이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5절 준말은 한글 맞춤법에서 줄어졌을 때의 모습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다루는 겁니다. 즉 한글 맞춤법에서 줄어진 형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룬 것이 바로 제5절 준말 32항에서부터 40항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박스를 보시면요. 제32항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원의 준말 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다 자음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러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기러기를 이제 기럭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러기야 물론 이제 기러기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만 우리 시적인 표현으로 기러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러기야를 기럭아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거 보니까 기러기가 기럭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러기에 요게 끝모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기억이 받침으로 이제 그 자음만 남아서 요게 이제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럭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요게 분말이 되겠고 기럭 준말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시적인 허용으로 만약 기러기를 부른다면 기러기 야가 되겠고 기럭 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가능한데 자 요게 이제 그 아래 해설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기러기가 기럭으로 이제 줄어들고 기러기 야와 기러가 이거 둘 다 맞는 거고요. 자, 근데 그 아래 해설 보시면 1번 보시면 아가 있죠. 아가 같은 경우가 이게 만약에 이제 요 논리라면 아기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기에 이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게 악이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악이 야하고 이건 아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그 귀여운 아기 보고 요거 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그 선악의 그 악도 좀 연상이 되는 것인데 그 귀여운 아기 보고 악어도 아니고 아가 이렇게 예, 표기를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요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러기 같은 경우는 기럭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아기 같은 경우는 악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애도 있고 줄어들지 못하는 애도 있다라는 것. 예, 그거 같이 이렇게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악으로 그렇게 저기 1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가는 아가야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기야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가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가라고 이렇게 쓰지 않죠. 뭐라고 씁니까? 아가라고 쓰는데 이거는 아기야의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는 뭐의 줄어든 말이라고요? 아가야. 귀여운 아가야. 아가야가 줄어든 말이 아가이다. 그래서 요 아가 요 표기는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요 아기가 악으로 줄어들 수 없으니까 얘는 예, 잘못된 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가라고 쓰는 것은 아기 야가 줄어든 말이 아니다. 아가 야가 줄어든 말이다라는 것. 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그 예를 보시면 아기가 악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기야, 예, 요거는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아가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기러기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기러기는 기럭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아기는 또 악으로 못 줄어든다. 그래서 줄어드는 애도 있고 못 줄어드는 애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반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번. 받침 소리가 올라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바깥벽 이걸 밭벽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안벽이라고. 그렇지만 저 바깥에서 보면 또 이제 바깥벽, 예, 그거는 이제 밭벽. 그래서 그 티읕 받침이 있죠. 예, 티읕 받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밭으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사돈, 밭사돈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안사는 이제 남자 사돈이 여자 사돈이 안사돈이고 남자 사돈을 밭사돈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티읕 받침을 쓴다. 왜냐하면 바깥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 티읕이 남아가지고 예, 그 바깥 바깥이 밭으로 줄어들면 그게 티읕 받침이 된다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3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언 플러스 조사의 준말 표기에 예, 그 체언과 조사가 줄어드는 예,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애가 개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는 일단은 그 애가 이렇게 대명사 들어간 애가 이렇게 개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뒤에 있는 는 얘가 이제 더 줄어들어가지고 갠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이제 이그저 이렇게 그 대명사에 해당하는 애들이지 명사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X 쳐놓은 거 아시죠? 거기 그 다만 보시면 아래로가 알로로 그렇게 더 줄어들 수가 있느냐? 위아래 얘네들은 명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가 알로로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뭐 그 애는이 뭐 개는으로 그다음에 뭐 조리로가 졸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건 가능하지만 예, 뭐 그거가 뭐 그걸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그것으로가 그걸로로 줄어드는 것 뭐 그런 건 가능하지만 이그저는 가능하지만 명사는 어렵다. 명사는 줄어드는 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아래로는 알로로 못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용언이 이제 에로 끝나는 그런 용언에 뒤에 모음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의 그 준말의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아래 보시면 아는 이제 양성 모음이니까 예, 거기에 뒤에 이제 아나 아시 결합을 하겠죠. 예, 그랬을 때 아나
아시 되는 것 요거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가 두 개가 연속이 되는 거 있죠.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아는 가다처럼 이렇게 그 동사의 아고 뒤에 붙는 아 같은 경우는 뭐 아서 뭐 이런 식으로 예 거기에 있는 아죠. 그 어미의 아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아가 두 개가 연속이 됐을 때는 두 개 연속해가지고 표기하는 거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돼요. 꼭 반드시 하나로만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예, 그 사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안 됩니다. 안 되고 아나 앗으로 하나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는 예, 그것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다 있죠. 나다에 이제 아나 앗이 결합을 했을 때 예, 그때 나아나 나앗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그게 둘 중에 하나 빼가지고 나나 낫으로 그렇게 써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설명을 보시면 저 예외적으로 x 그 시호 불규칙으로 줄어든 것은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나다와 낫다가 이게 뭐 저기 하나의 그 시호 차이입니다만 나다 낫다는 그 뜻은 정반대죠. 나다 같은 거는 없던 것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낫다라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생긴다는 뜻이고 병이 낫다라는 것은 병이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낫다 같은 경우는 이거 시호 불규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뒤에 이제 아나 앗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시호 떨어지면서 낫 그럴 때는 아가 두 개가 연속이 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옷이 중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낫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능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줄어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줄여서 낫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안 돼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그 재밌는 현상인데 병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병이 나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거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린 것이니까 병이 생겼다라는 뜻이고요. 병이 나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가 두 개가 연속이 되죠. 예, 그럴 때는 요 시호불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병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와 병이 나아 예, 이런 식의 얘기는 예, 그게 그 뜻이 다르다는 것, 뜻이 정반대라는 것, 예, 그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저기 또 똑같은 게 두 개가 연속이 됐으면 하나 없애야 되는데 단 시호불규칙 예, 그럴 때는 두 개가 연속이 되는 게 가능하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를 보시겠습니다. 어 같은 경우에도 어 뒤에 어나 이런 식으로 어가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두 개 하나,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쓰는 두 개가 연속이 되는 것은 안 되고요. 요거 둘 중에 하나 줄어든 어나 엇으로 쓴 요것만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예를 보시면은 서다 있죠. 서다의 어나 엇이 이제 서다의 어가 이제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서, 섯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요거 이제 두 개 연속이 되는 것 요거 안 되고요. 예, 요거 둘 중에 하나 없애가지고 서, 섯 이런 식으로 쓴 그것만 뒤에 것만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임 1번 보시면은 이번에 에 있죠. 에 같은 경우에 에에 어나 엇이 결합을 하죠. 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인데 여기에 어나 엇이 결합해가지고 에엇이 예, 이렇게 되는 경우 예, 요거 본말 에엇 요거 가능하고요. 요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에나 에스로 되는 것 요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말, 준말 다 가능한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개다 있죠? 날이 개다. 예, 뭐 여기에 어나 엇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개엇 이런 본말 가능하고요. 요게 더 줄어든 개, 겟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든 준말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다만 보시면 다만에 이제 애가 애 종류가 게다 같은 경우에는 가이다가 줄어든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가 줄어들어가지고 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아래 얘가 째다가 있네요. 째다는 짜이다. 예, 그러니까 옷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실에 의해서 짜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짬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짜이다라는 말이 줄어들어가지고 째다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준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아래 써져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애라도 똑같은 애가 아니라 예, 아이가 예, 그러니까 게다 같이 원래 애인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이게 아이가 예, 피사동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뒤에 피사동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애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다는 것, 예, 그거를 같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째다가 이제 짜이다가 줄어들어가지고 째다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하여간 어쨌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나 엇을 취하는데요. 요게 째엇으로 이렇게 본말로는 가능하지만 요게 더 이상 줄어드는 째수로는 줄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원래 애인 경우에는 준말로 줄어들 수가 있지만 원래 애가 아니라 아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애가 되는 경우에는 준말이 안 된다라는 것 같이 안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웃기는 게 또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가 왜 있죠? 이번에 왜가 그 아까 전에 아이가 애가 아이에서 줄어들 피사름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그 애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듯이 왜 같은 경우에도 오에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좀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데 하여간 이렇게 왜 있죠. 왜에 뒤에 이거 왜도 일단은 그거니까 저 음성 모음이니까 어나 엇이 결합을 하죠. 그래가지고 왜엇 이런 식으로 말이 되었을 경우에 요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왜스로 이거는 이제 물론 돼지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 이거 왜죠. 그렇게 y의 왜로 그렇게 더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 i는 더 이상 못 줄어들지만 왜 오이는 돼지의 되로 아니면 y의 왜로 그렇게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 그 같이 또 비슷한 것이지만 또 다르다는 것.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죄다 있죠. 죄다는 이제 조이다에서 이제 줄어든 것인데, 그게 이제 어나 엇이 취해져 가지고 죄엇 이런 식으로 본말되는 거 가능하고요. 요게 더 줄어들어 가지고 죄수로 y의 왜로 그런 식으로 더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부침 2번은 하다 있죠. 하다는 엿을 취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불규칙이라고 앞에 다룬 적이 있었죠. 하다만 여불규칙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게 하여시 되는데 요게 더 이상 줄어들면 햇으로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여서가 해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여하고 해하고는 별 차이가 없느냐? 본말, 준말과의 관계밖에 없느냐? 좀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실 때, 문어체, 글쓰기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해서라고 쓰지 마시고 하여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했다 대신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팁입니다. 글쓰기 팁인데 그렇게 하면은 글의 격조가 한 단계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여 같은 거는 여 붙는 애들은 문어체인 거예요. 문어체고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구어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어체, 구어체 이제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쓰시면은 그 문어체 하실 때 하여간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좀 격조도 높아지고 아니면 글쓰기 평가나 이런 거 받을 때 평가도 좋게 받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좀 그런 거 팁으로 알려드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 35항 나와 있는데 용언 이제 우로 끝나는 용언에 이제 모음 어미가 그렇게 결합을 했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에 아나 아시 그러니까 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와 함께 오 같은 경우는 양성 모음이죠. 여기에 아시 그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오와 오앗으로 본말을 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더 줄어드는 와왓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본말, 준말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꼬다 있죠? 꼬다에 아나, 아시 이제 결합을 해서 그래서 꼬아, 꼬앗 이런 식으로 본말이 되는 거 가능하고요. 요게 더 줄어드는 꽈, 꽈수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 같은 경우에 우는 이제 어를 취하죠. 그래서 음성 모음이니까.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우엇 이렇게 본말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게 더 이상 줄어드는 워수로 되는 것도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두다 있죠? 두다에 어나 엇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엇 이런 게 본말 되는 거 가능하고요. 두엇으로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부침 1번에 노타가 예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35항서부터 이제 노타 시리즈가 쭉 이제 37항도 나오고 38항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노타에 관련된 거는 우리 다음 주에 내일 수업에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에 부침 1번서부터는 내일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예, 오늘 수업은 이제 그 목요일 수업이었죠? 예, 목요일 수업. 예, 그래서 그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렇게 출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수업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업 가는, 출석을 해 주셔야 되고, 하여간 출석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수업까지 시험범위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듣느라고, 예, 뭐 이 더운 여름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